오늘도 밤의 철학자 채널에 의미 있는 여정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관계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자 때로는 그 중요성을 간과하기 쉬운 바로 말 습관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해 볼 것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말 한마디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삶에 얼마나 지대하고 예측할 수 없는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말 습관을 현명하게 가다듬고 발전시켜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를 진정으로 공손히 대하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단순히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기술적인 접근이나 표면적인 언어 구사를 넘어 내면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존중과 배려가 담긴 소통의 철학을 고대 현자들의 숭고한 지혜 속에서 찾아볼 것입니다. 지금부터 편안한 마음으로 차분히 귀 기울여 주십시오.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한층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소중한 통찰과 실질적인 지침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헤어지며 그 과정 속에서 다양한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이 모든 관계의 질과 깊이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소통이며, 그 소통의 중심에는 언제나 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말의 내용, 즉 무엇을 말하는가에만 지나치게 집중한 나머지 말의 방식이나 그 속에 담긴 태도의 중요성을 잊곤 합니다. 스토아 철학의 위대한 스승인 에픽테토스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과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은 것을 명확히 구분하는 통찰력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외부 환경의 변화나 타인의 행동은 우리가 온전히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지만, 우리 자신의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의 욕망, 우리의 감정,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말은 온전히 우리의 의지와 선택에 달려있는 영역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처럼 강력한 영향력을 지닌 말이라는 도구를 어떻게 하면 더욱 현명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를 진심으로 공손히 대하게 하는 그런 이상적인 말 습관이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존중이라는 개념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성찰이 필요합니다. 스토아 철학은 모든 인간이 이성을 지닌 존엄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공동체 안에서 서로 협력하고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을 삶의 중요한 가치로 여겼습니다. 타인에 대한 진정한 존중은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예의 바른 태도나 형식적인 인사말을 넘어 그들의 고유한 생각과 복합적인 감정을 깊이 이해하려는 내면의 노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 그 말 속에 상대방에 대한 진심 어린 존중과 배려가 담겨 있지 않다면 그 말은 결코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거나 진정한 공감을 이끌어낼 수 없을 것입니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시간의 가치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며 현재에 충실하고 의미 있는 활동에 귀한 시간을 투자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상대방에게 쏟는 말과 시간 역시 그러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인내심을 가지고 경청하고 그들의 관점과 처지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존중의 시작이며, 이는 곧 우리 자신에게도 고스란히 돌아오게 되는 고귀한 덕목이자 관계의 자산이 됩니다. 존중은 마치 메아리와 같아서 우리가 먼저 소리내어 존중을 외치면 그 소리는 반드시 우리에게 존중으로 되돌아오게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공손히 대한다는 표현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결코 상대방에게 억압적이거나 강압적인 방식으로 복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스스로가 먼저 상대방에게 존중과 배려를 아낌없이 베풀었을 때 그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따라오는 결과라고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진정성과 성실함, 그리고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느껴질 때 상대방은 우리를 존중할 가치가 충분한 존재로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픽테토스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내면의 상태에 집중함으로써 외부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이 평정심은 우리가 말을 할 때도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감정에 휩쓸려 순간적인 분노나 짜증을 담아 무심코 내뱉는 말은 관계를 심각하게 해치고 오랜 시간 후회와 아픔을 남길 뿐입니다. 하지만 평정심을 유지하며 이성적이고 침착하게 말할 때 우리의 말은 더욱 깊은 설득력을 얻게 되며 상대방에게 긍정적이고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우리의 말을 통해 우리 자신을 어떻게 규정하고 타인에게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겪는 외부 상황에 대한 해석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스토아 철학은 외부에서 발생하는 사건 자체보다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주관적인 해석과 판단이 우리의 감정과 반응을 결정한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우리에게 무례하거나 불쾌하게 대했을 때 그 사람의 행동 자체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하지만 그 행동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말을 할지는 전적으로 우리 자신의 선택과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순간적인 분노나 적대감으로 맞대응하는 대신 침착하고 이성적으로 대처하며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한다면 상대방은 자신의 행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말은 단순한 의사소통 수단을 넘어 우리의 깊은 내면을 드러내고 상대방의 태도와 인식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인격과 가치관이 투영된 거울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말 습관을 기르고 실천해야 하는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경청의 습관입니다. 진정으로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은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들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표현입니다. 단순히 듣는 척하는 것을 넘어 상대방의 말을 끊거나 자신의 말만 하려고 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주의 깊게 듣고 그 의미를 깊이 이해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정보만을 수집하는 것을 넘어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하고 그들의 입장을 헤아리려는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경청은 소통에 막힌 문을 활짝 여는 열쇠이며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이 진정으로 존중받고 있음을 느끼게 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동안 고개를 끄덕이거나 적절한 추임새를 넣어주고 눈을 마주치며 관심을 표현하는 비언어적인 행동들도 경청의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경청은 단순히 듣는 행위를 넘어선 적극적인 이해와 공감의 과정입니다. 둘째,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습관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불평이나 비난, 부정적인 말들을 쉽고 무의식적으로 내뱉곤 합니다. 이러한 말들은 우리의 정신적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소모시킬 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에게도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대신 감사와 칭찬, 격려와 같은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말들을 의식적으로 선택하여 사용해 보십시오. 작은 것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상대방의 사소한 장점이라도 찾아내어 진심을 담아 칭찬하며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따뜻한 격려의 말을 건네는 것은 관계를 더욱 굳건하고 돈독하게 만들며 우리 자신에게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샘솟게 합니다. 세네카는 시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말 것을 당부했듯이 우리의 귀하고 소중한 말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용하는 것은 우리의 시간을 가장 가치 있게 쓰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긍정적인 말은 씨앗과 같아서 우리가 뿌린 긍정의 씨앗은 결국 풍요로운 관계와 행복이라는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셋째, 명확하고 솔직한 소통의 습관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솔직하고 명확한 의사소통이 오해를 최소화하고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며 사회 전체의 발전에 기여한다고 믿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고 투명하게 표현하되 상대방의 감정을 불필요하게 상하게 하지 않는 지혜로운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빙빙 돌려 말하거나 자신의 진정한 감정을 숨기기보다는 직접적이고 정중하게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는 연습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판단하는 말을 피하고 나의 관점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전달하는 나 전달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너가 잘못했어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보다는 나는 너의 행동 때문에 한 감정을 느꼈어. 또는 나는 한 점이 아쉽다고 생각해라고 표현하는 것이 훨씬 건설적이고 상대방의 방어적인 태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명확하고 솔직한 소통은 관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신뢰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넷째, 비언어적 태도의 일치입니다. 우리의 말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비언어적 표현, 즉 얼굴 표정, 몸짓, 손짓, 눈빛, 자세, 그리고 전반적인 태도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나 훌륭한 내용의 말을 해도 우리의 표정이 굳어 있거나 시선을 회피하거나 자세가 불량하면 상대방은 우리의 진정성을 의심하거나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말과 비언어적 태도가 일관성 있게 일치할 때 우리의 소통은 더욱 강력한 힘과 설득력을 발휘합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미소, 상대방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는 부드러운 시선, 편안하고 열린 자세는 상대방에게 깊은 신뢰와 안정감을 주며 우리가 그들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있음을 비언어적으로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매우 중요한 방법입니다. 우리의 비언어적 메시지는 때로는 언어적 메시지보다 훨씬 더 강렬하고 솔직하게 우리의 내면을 드러냅니다. 따라서 우리의 말과 비언어적인 표현이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 자기 성찰을 통한 말 습관 개선입니다. 우리의 말 습관은 오랜 시간 동안 형성된 것이기에 하루아침에 단번에 바꾸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에픽테토스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에 집중하라고 가르쳤듯이 우리의 말 습관은 온전히 우리에게 달려있는 영역이며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하루 동안 내가 어떤 말들을 했고 그 말들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차분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혹시 후회되거나 아쉬운 말이 있었다면 다음번에는 어떻게 다르게 더 현명하게 말할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답해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꾸준하고 의식적인 자기 성찰은 우리의 말 습관을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키며 우리를 더욱 지혜롭고 성숙한 소통자로 성장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러한 자기 성찰을 통해 우리의 내면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우리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다스리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말만 잘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인격을 성숙시키는 중요한 과정이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과 우리를 둘러싼 타인의 삶을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숭고한 과정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말 습관을 꾸준히 기르고 실천할 때 그 긍정적인 에너지는 결국 우리 자신에게도 고스란히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는 타인에게 존중받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존중감과 자존감 또한 크게 높아질 것입니다. 세네카의 가르침처럼 우리는 외부 환경에 대한 감정적인 반응을 현명하게 통제하고 더욱 이성적이고 균형 잡힌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되며 결국 외부의 어떠한 혼란스러운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화와 안정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대 스토아 철학자들이 2000년이 넘는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인류에게 끊임없이 전하고자 했던 삶의 가장 고귀하고 변치 않는 지혜입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며 우리에게 현실적인 삶의 등대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더욱 의식적으로 집중하고 그 속에 담긴 의미와 영향력을 깊이 성찰해 보십시오. 무심코 습관처럼 내뱉던 말들이 여러분의 관계에 어떤 파동을 일으켰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을 진정으로 공손히 대하게 하는 비결은 바로 여러분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존중과 따뜻한 배려심입니다. 그 마음이 여러분의 말과 비언어적인 행동으로 일관성 있게 드러날 때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놀랍도록 깊어지고 풍요로워질 것이며 여러분의 삶 또한 더욱 평화롭고 의미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 위대한 지혜를 여러분의 일상에 적용하고 실천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노력이 반드시 아름답고 풍요로운 결실을 맺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더욱 빛나기를 응원합니다. 이 지혜로운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은 통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무척 큰 힘이 됩니다.